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문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침묵의 행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진석 비대위원회가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될까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정진석 비대위가 안정되면서 전당대회는 당초 예상보다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 1, 2월 전당대회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3월 아니면 4월, 5월쯤 전당대회가 치러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지만 전당대회 분위기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어제 이 경기도 고양갑 당원 교육에 이 안철수, 김기현, 나경원, 조경태, 윤상현 이 차기 당대표를 노리는 주자들이 대거 등장해서 언론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은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까지 맡으면서 이 일종의 이 장관, 부총리급 직책을 맡았지만 당권 도전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일찌감치 당권 경쟁 이 발동을 건 안철수, 김기현 의원도 지금 계속해서 연일 강행군을 하면서 민주당 정권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제주도를 갔습니다. 오늘 제주도를 가서 또 연설을 했는데 평소의 안철수, 약철수, 간철수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더 강성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주 앞에서 데모라도 할 작정이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자, 안철수 의원은 어제도 이 고양갑 당협위원회 당원 교육에서 상당히 센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당권 경쟁 분위기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전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처럼 당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 이런 걸 통해서 당권 주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당권 경쟁 그 자체가 너무나도 치열해지는 것은 문제겠지만 이런 연설 기회 등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금 대한민국의 국익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수가 100명이 넘지만 이 나름대로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안 됩니다. 그리고 다들 뭘 하는지 다 숨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재명의 이 범죄 의혹들이 하나둘 지금 충격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이것을 공격할 저격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한동훈, 청담동 고급바에서 술을 마셨다. 자, 근거가 없어 보이는 이런 공세에도 이를 반박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나경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 경쟁이 치열해져서 이 목소리가 문재인 전 정권과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향해서 직격탄으로 날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센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 연금개혁을 안 한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다. 양산에 가서 데모하고 싶은 마음이 불뚝불뚝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체를 폭로해야 됩니다. 지금 뭐가 경제가 좀 안 좋고 하면 무조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만든 그 원인은 누가 있습니까? 지금 김진태 강원지사를 공격하면서 이 레고 사태를 비판하는데 이 원인을 정한 사람은 최문순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정확한 사실을 팩트 체크를 해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본인의 전문 분야이기도 한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안철수 의원 말처럼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폼나는 짓은 다 하면서 정작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손해볼 짓은 안 했다는 얌체 같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안 의원 오늘 제주 벤츠마루 10층에서 열린 제주도당 당원교육 특강에서 문재인 정부가 욕을 듣기 싫어서 연금개혁을 회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라도 연금개혁을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 이 정부가 어느 정도 개혁을 하고 정권을 재창출해서 또 책임감을 가지고 개혁을 실천해 나가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금을 개혁해야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다. 잘못하면 우리 미래 세대들이 빚만 갚다가 허덕허덕 살아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봐도 국민 통합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는 국민 통합에 성공해서 여기까지 왔다. 대표적인 예로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 고로 통합을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 통합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어느 정도 정리되면 국민 염원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총선에서 일당이 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다. 총선에서 이겨야 개혁에 성공하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안 의원의 말처럼 지금 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합니다. 지금 무책임한 문재인 정권 단기적으로 인기 있는 정책, 파퓰리즘에만 치중해서 정말 힘든 작업은 회피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의원 어제도 이 경기도 고양시당 위원 당원들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5년간 하나도 시대정신, 시대적인 과제를 하나도 안 했다. 그 숙제가 전부 윤석열 정부에 모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못해서 그 빚이 우리에게 더 많이 남았다. 결국 우리가 갚아야 한다. 민주당은 자기 혼자들 살려고 표 받으려고 돈 나누어주는 짓을 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설명 도중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할 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나중에 재산을 몰수하든지 해야지. 이 대목에서 당원들이 옳소라며 박수가 터졌습니다. 나중에 문 전 대통령 등 재산을 몰수하든지 해야지. 물론 뭐 몰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을 안철수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자, 안 의원은 외교강국 과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국에서 탈락했다. 자,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에 말한 점도 있지만 국제 공헌도가 약했던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국격에 맞는 공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안철수 의원 제주도에서 특강을 통해서 이렇게 문재인 정권의 그들이 숨기고 싶은 과거를 폭로했습니다. 이제 이 지금 당권 경쟁에 나서고 있는 김기현, 윤상현, 나경원, 조경태 그 외에도 좀 중진들 제발 스피커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